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운동할 때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을 잘 키우고 보호하려면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에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근육의 중요성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코로나19에 걸리고 나서 회복되는 데 있어서도 본인이 근육량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는지, 건감수가 있는지에 따라서 회복의 속도, 증상의 후유증의 유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육을 키우려면 우리가 굉장히 세심하게 우리의 근육을 돌보아야 하는데 근육의 성장에 굉장히 저해가 되는 하나의 잘못된 신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운동을 해야지 오히려 운동 효과가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다 보니까 생긴 오해일 수가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잘 살펴보면 오히려 운동하는 날 더 살을 잘 빼고 가속도를 붙이려고 그날은 더 적게 드시거나 아예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위주의 운동이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건강 면역 시대, 근육이 면역을 좌우하는 시대에는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해롭기까지 합니다. 운동할 때 제대로 먹지 않으면 오히려 근육에서 영양소가 빠져나가서 근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마른 비만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체중은 정상인데 체지방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근육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먹지 않고 운동하는 다이어트를 하면 더욱더 근육이 빠져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처음에는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근육이 빠졌기 때문에 지방과 같이 나중에는 근육량이 감소되면서 더욱더 살을 빼기 힘든 몸이 됩니다. 근감소증은 WHO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질병으로 규정했을 정도로 굉장히 대세가 되고 있는 질병입니다. 운동을 할 때 근육의 재료를 잘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kg당 1g의 단백질을 하루에 섭취하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50kg이신 분은 50g, 60kg이신 분은 60g의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하나 더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단백질은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수분 등이 골고루 균형을 이룰 때 단백질의 신진대사, 흡수, 분해, 작동 역시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운동을 할 때 단백질의 섭취 그리고 각종 영양소의 섭취는 더욱더 중요한데요. 자, 운동 전에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지 될까요? 1시간 이하의 가벼운 운동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에너지 공급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거나 약간의 고강도 운동이면 반드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죠. 자, 연구에 따르면 운동 전에 적당량의 탄수화물은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다가 운동 시 근육에 지방보다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서 운동 전에 탄수화물 섭취는 필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또 공급받게 되면 지구력을 10에서 16% 정도 향상시키게 되니까 지구력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빠지죠? 지방이 빠지게 됩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다면 운동의 수행력이 떨어지거나 운동 중단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자, 저항 운동을 할 때에도 근력 운동이죠. 단백질 섭취뿐만 아니라 에너지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에너지 보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육에서 단백질을 꺼냈습니다. 자, 그래서 근육량이 감소되는 아이러니한 역설에 부딪힐 수가 있죠. 자, 고강도 운동으로 긴 시간 운동할 계획이시라고 한다면 운동 시 탈진이나 탈수 현상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 반드시 수분 공급을 해주고 소화가 되기 쉬운 비스켓이나 물 또는 우유에 미숫가루 같은 거 타서 마시는 액상 형태 섭취를 권합니다. 운동 전에는 10에서 15분 정도 체형에 따라서 물을 240에서 350cc 정도, 물 2컵가량이죠. 적당한 수분 상태를 만들어주게 되면 운동할 때 근육에 더 많은 수분이 제대로 공급이 되면서 운동의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종합하면 고강도 운동이거나 운동의 시간이 길어지면 운동 전 수분 공급과 함께 탄수화물을, 질 높은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중에는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됩니다. 운동 중에는 굉장히 많은 피로물질이 만들어지죠. 자, 이런 피로물질들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근육에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자, 운동 중에는 마찬가지로 수분과 에너지, 적당량 에너지 공급에 의해 스포츠 드링크를 드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자, 운동 전에 수분 공급을 통해서 몸을 적절한 수분이 촉촉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운동 중에는 스포츠 드링크의 보충을 통해서 부족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우리 몸에 있는 피로물질이 잘 빠져나가서 근육에 염증이 쌓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운동 후에는 또 수분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근육에 있는 피로물질을 잘 이렇게 밖으로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량의 단백질을 포함한 식사를 해서 단백질의 분해를 억제하고 단백질 합성을 자극해야지 그날 저녁에 근육이 무궁무진하게 자라겠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운동한 날 내가 살을 많이 빼야지 오히려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속도를 붙여야지 오히려 근육이 만들어지지가 않죠. 운동의 보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운동 후 가능한 끝난 지 30분 이내에 적절한 수분 보충과 당분이 풍부한 과일 스무디와 함께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통해서 신체의 피로 회복을 돕고 근육의 합성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운동 직후에는 피로도가 좀 있다고 한다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는 가령 샌드위치와 우유 정도의 가벼운 간식 섭취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운동을 할 때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 스트레칭, 본운동, 정리운동의 순서를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운동의 이런 어떤 순서뿐만 아니라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 사려 깊은 영양소 공급, 수분 공급, 단백질 공급, 그리고 에너지 공급을 통해서 제대로 영양소를 보충해 줄 때 우리의 근육은 소실되지 않고 오히려 근육이 자라는 바람직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의 관심 그리고 적절한 영양소를 먹고 자랍니다. 면역의 시대, 근육 부자로 면역력을 잘 지키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쾌한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